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3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선 8기 광주시가 도시철도 공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사 기간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공사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들이 차례로 계약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차질이 불가피한 도시철도 현장 상황을 김영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 1099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은 롯데가 지역의 한 하청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초부터 터파기 등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로 인해 공사를 중단했다, 시작했다를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원청인 롯데건설은 하청업체와 계약 해지를 논의하고 있고 그 사이 공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나 된가 20일 된가 지금 안 해요. 불편 장사를 못하게 지금 이거 방해를 해보면 어쩌고 이거. 문제는 이 공구뿐 아니라 다른 공구의 원청 업체들도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들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중 하청업체와 계약이 해지된 건수는 모두 3건입니다. 특히 공사가 시작된 후 3년 동안 구조물 설치와 이설 작업 등 57건의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 가운데 8건의 공사에서 하청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을 규모가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감당 못하고 있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이렇다 보니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시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경으로 공사를 하셨는데 그냥 결정을 해달라, 빨리 추진을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일부 하청업체들이 도시철도 공사와 관련된 경험이 없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롯데와 하나 등 6개의 원청업체를 제외하고 지역의 하청 기업들은 도시철도와 관련된 공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컨트롤을 거의 원청에서 하긴 하겠지만 공사 내용에 따라서는 경력이 들어와야 될 부분들은 또 경력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안전을 위해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하청업체들이 잇따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손을 떼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본 시민들이 차를 세우고 달려가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용기 덕분에 의식을 잃은 채 사고 차량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있는 승용차에서 뿌연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 안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갇혀있는 상황. 이때 도로로 뛰어든 한 50대 남성이 야구 방망이를 건네받고 안간 힘을 다해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유리창 뭐 뛰어야 돼. 유리창 뛰어만 뭐. 빨리 아주 사람 됐다니까. 빨리 나와 빨리.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광주 동구 소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시민들의 다급한 외침에 이내 정신이 든 운전자는 커다란 화염 속에서 시민들의 부축을 받고 구조됐습니다. 자칫 차량이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신고가 된 지 4분도 지나지 않아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운전자는 왼쪽 손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의식도 되찾았습니다. 사고 차량 뒷 범퍼와 옆면이 보시는 것처럼 모두 검게 그을렸고 시민들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갑작스런 교통사고였지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시민들의 대처는 적극적이고 신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또 저희 아버지 뻘이셔가지고 더 약간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운전자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대로 운전 중 의식을 잃게 된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구조에 동참했던 시민 4명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난 불이 30분 만에 진압되면서 신속한 신고와 진화에 도움이 된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정상 작동하면 더없이 좋지만 평소에 잘못 작동하는 경우가 잦아 소방 인력이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종일 화재 신고가 들어오는 광주시 소방본부 상황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속히 출동 바랍니다. 불이 남과 동시에 소방의 상황을 알리는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광주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시설이나 공동주택, 공장 등 914곳이 관련법에 따라 이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놨습니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한 복지시설입니다. 천장 곳곳에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연기나 열을 감지해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 작동하면 빠른 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주말 아침 장애인 입소자 59명이 살고 있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방화로 불이 났는데 이 설비가 제 역할을 해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졌고 불은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27분 만에 꺼졌습니다. 문제는 정확도가 터무니없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울려 출동한 사례들 가운데 실제로는 화재가 아니었던 건수의 비율이 최근 몇 년간 99%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는 소방 인력이 헛걸음을 하는 셈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을 정도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소방력 낭비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각에 다른 곳에서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화재 현장에 어떻게 보면 출동 지연이 좀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다른 데에 나가 있으면은.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민간 기술 지원단을 꾸려 이 같은 실태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흡연, 음식물에 따른 거주자의 생활 습관, 둘째는 장마철, 겨울철 습도에 의한 환경적 요인, 감지기, 노후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고 정확성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제품이나 오래된 설비 등을 교체하면 오작동 비율을 낮출 수 있지만 현재로선 교체 주기나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장치가 소방력 공백을 유발하지 않게 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농촌 지역은 수확철을 맞아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농산물 거래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산물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군 대동면의 한 농촌마을. 지난달 말 마을이장 손정기 씨 집에 자신의 유명 식자재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50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손 씨에게 팥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손 씨는 먼저 농산물을 주면 유통업체에 납품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팥 460kg을 보냈습니다. 남성은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1인 2역으로 전화를 해 주민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했습니다. 하도 답답하고 이분이 자주 대금 결제를 미뤄요. 자주 미루고 하루 이틀 미루다가 다음엔 한 일주일 간격을 또 미뤄요. 이 남성은 같은 수법으로 마을 주민 10여 명으로부터 고추와 들깨 등 각종 농산물을 가로챘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만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진짜 잠도 못 자고 내 입이 다 불쾌 터지고 어떨 길을 몰라서 막 미칠 것 같더라고. 막 당하고 보니까 내 것도 내 것인데 남의 거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뛴다는 게. 한평경찰서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51살 오모 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물건 저희들이 시세보다 더 좋게 저희들이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신속하니 신고를 하셔서 경찰은 오 씨가 다른 지역 농민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사기주의보를 발령하고 농민들에게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주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고압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시의회 의장에 공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노조협의회는 지난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시의원이 집행부 간부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라는 답변을 강요하고 마치 수사관이 범죄자를 취조하듯이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의원 직분을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시의원의 경우 집행부 간부들의 답변 내내 비웃는 등 품격에 떨어지는 행동을 보였고 지켜보던 공직자들은 자괴감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운반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낮 1시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능 문답지를 광주 시험지구로 운반해 지정된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해당 문답지들은 수능 당일 오전 각 시험장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광주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오는 17일 치러지는 수능을 대비해 수험생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시는 자치구, 유관기관들과 함께 종합상황실과 코로나19 관리반 등을 운영하고 시험장별로 전문 구급요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시험장들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고 방역당국은 입시학원 등 4천여 곳에서 특별 방역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능 당일 순찰차와 오토바이 80여 대를 동원해 수험생 수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광주 수능 지원자는 16,000여 명으로 일반 시험장 38개교, 별도 시험장 2개교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3,0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1,575명이, 전남에서는 1,801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8일 3,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평일 2,000명대를 유지하던 확진자 수가 다시 3,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광주에서는 치료를 받던 확진자 1명이 숨졌고 전남에서도 확진자 3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가 각각 714명과 7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는 난투극에 가담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8명과 러시아인 2명 등 10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새벽 광주 동구의 한 술집 앞에서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